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쌤입니다. 오늘 제 각 잡고 찍는 영상 두 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저번에 제 소개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떠한 분야와 관련돼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이미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 소개 영상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슬슬 이 선생님이 어떠한 분야와 관련해서 컨텐츠를 풀어나가겠구나라는 이제 좀 짐작이 오실 만한 오늘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자, 바로 이 엔클렉스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혹시 이제 엔클렉스와 관련돼서 공부를 이미 해보셨던 분들, 아니면은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공부 중에 계신 분들 많이 참고를 해주셨던 그 사운더스 책인데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엔클렉스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정말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엔클렉스 시험을 왜 어렵게 느낄까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금 클리어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은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 선생님은 뭐 인정이지, 뭐 엔클렉스와 관련된 내용을 뭐 다 알고 있겠지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아니 이분은 뭔데 갑자기 그 엔클렉스 관련해서 본인이 뭐 정보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라는 의문이 드실 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분들은 바로 이 블로그를 우선 참고를 해주시면 아마 다 알게 되실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전문 분야이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이 분야 관련해서 거의 3년 정도 이제 제가 깊게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컨텐츠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영상이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 초반에 제가 어느 정도 될 거인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라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바로 엔클렉스 시험을 이제 왜 어렵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그 어렵게 느끼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조금 이 부분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여러분, 첫 번째는 제가 어떤 것들을 사실은 우선순위로 둬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이 서류 절차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엔클렉스 시험은요,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아이엘츠 시험을 본다던가 혹은 뭐 토익 시험을 본다던가 이런 것처럼 본인이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맞죠? 이거는 이미 서류 과정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미 다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엔클렉스 시험은 본인이 보고자 하는 어떤 미국의 주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승인이 바로 내주냐? 그것도 아니고, 이 서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 6개월에서 그리고 정말 최근에 1년 혹은 1년 반 정도도 넘어가야 될 만큼 승인 기간 자체가 길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서류를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부터 부담을 느끼시고, 심지어 서류 기관이 우리나라 기관이 아닌 미국 기관이라서 모두 다 영어로 된 서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제가 그나마 럭키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전이라고 말씀드리면은 2020년, 그러니까 말 이전에 서류 접수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은 이제 많이들 하시는 뉴욕주와 관련된 이제 서류 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미국 간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서류 승인을 받기 위해 접수를 해야 됐던 기관이 CGFNS라는 기관과 뉴욕 보드라는 기관, 이 두 기관을 모두 다 했었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이 CGFNS를 빼고 뉴욕보드 단독 접수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CGFNS라는 기관을 이제 승인을 더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물론 승인 기간도 더 길었었고 추가로 페이해야 되는 부분도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 그래서 NCLEX 시험을 이제 예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는 예전보다 돈도 조금 덜 들고 승인 방법도 조금 덜 어렵게 서류 접수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선은 마음의 안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단 여러분들 지금 2023년 4월부터 NCLEX 시험 유형이 바뀔 거예요. 이거는 제 블로그를 이제 계속 체크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거와 관련된 내용도 이미 너무너무 블로그에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 영상을 조금 찍는 것도 조금 서두른 이유가 만약에 NCLEX 시험 지금 좀 관심 있으신데 이미 지금 간호학과 졸업하셨고 간호사 면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서류 접수 서두르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뉴욕보드 단독으로 서류 접수를 했을 때 약 6개월에서 8개월 혹은 뭐 서류상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6에서 8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3월 말, 오늘 영상을 찍는 게 3월 말, 뭐 4월 정도라고 치면 아직은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전 바뀌기 전 유형으로. 하지만 만약에 5월, 6월 정도 서류 접수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늦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우선은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서류 접수와 관련돼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기 때문에 좀 내가 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내가 NCLEX 시험을 보려면 승인을 받는 데까지 뭐 6개월에서 뭐 많게는 1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미국 기간 나 영어도 막 잘 못하는데 미국 기관하고 컨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련한 정보들은 다시 한 번 더 블로그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파악하지는 못하시는 부분들은 제 그 블로그 아무 게시물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바로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니까 거기 모르는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러한 서류 과정이 좀 여러분들이 NCLEX 시험을 우선은 접근하시는 것 자체에 조금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미리 좀 감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언어인데요. 자, 앞에도 말씀드렸듯,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시듯, NCLEX 시험은 뭐다?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느 나라, 무슨 언어를 쓴다? 당연히 영어를 쓰는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CLEX 시험은 모두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서류 접수도 모두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영어에 대한 뭔가 자신감이 없다거나 뭐 그러하신 분들은 좀 NCLEX 시험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 NCLEX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미 대학교 4년 동안 다 배웠던 그 내용들이 영어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쵸? 물론 이제 미국 기관의 시험이다 보니까 미국의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안에 뭐 미국의 특정적인 어떠한 뭐 문화적인 특성이나 아니면은 뭐 관리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왜 간호학 이론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서 이 내용은 내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실 거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NCLEX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간호학과를 3년 혹은 현재는 다 4년제로 일원화가 됐죠. 간호학과 4년 동안 열심히 교육을 받았고 나는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으며 국가고시를 통과한 간호사로서 볼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들 내가 다 모르는 내용일 것이다? 아닙니다. 그냥 영어로 되어 있을 뿐인데요.
자, 그러면 영어도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영어 시험도 레벨에 따라서 그 시험 난이도가 바뀌듯이, 물론 이 엔클렉스 시험도 모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수는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엔클렉스 시험을 독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컨텐츠를 블로그에다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 영어에 대한 내용도 잠깐 다뤘었어요. 그는 이 엔클렉스 시험에 나오는 영어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문장들은 조금 단순합니다. 그래서 엔클렉스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서 영어를 자기가 뭐 플루엔트하게 하지 못한다거나 뭐 스피킹이 안 된다거나 뭐 리딩도 그렇게 내가 썩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엔클렉스 시험의 문제를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게끔 꼬아서 문제를 내는 거 전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엔글렉스 시험은 어떻게 보면 영어의 난이도로 보자면 정말 정말 좀 쉬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엔클렉스라는 정보들을 막 파악하시면서 IELTS나 뭐 토플에 대한 내용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 IELTS랑 토플 얘기는요, 지금 엔클렉스 시험을 보기 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IELTS 공부나 뭐 토플 공부를 미리 하시고 엔클렉스 시험을 보시면 당연히 영어에 대한 본인의 이제 그 능력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엔클렉스 시험에 나오는 영어 수준들은 사실 정말 껌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영어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는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뭐 IELTS에 대한 정보, 토플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대체 어디에서 이제 접목되는 것인가라고 고민이 드신다면,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엔클렉스 시험을 다 보시고 면허 시험을 보신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간호사로서 근무를 할 때,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그 CGFNS라는 기관에서 비자를 만들기 위한 절차에서 그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엔클렉스 시험을 보시고 나서 이제 미국에 직접 실제로 이제 근무를 하러 가실 때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포스팅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팅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물론 영어를 정말 읽고 쓰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시험 못 봐요. 왜냐면은 다 영어로 된 시험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는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이에요. 다시 한번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영어 실력이 이제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시고 뭐 여러 취업을 위해서 토익 공부도 해봤다, 뭐 탭스 공부도 해봤다, 기타 등등 이런 영어 교육들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엔클렉스에 나오는 영어 수준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엔클렉스 시험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학 용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정한 영어 이제 의학 용어들이 이제 모두 다 이제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는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이 친숙해지셔야 될 수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대학교 다니면서 의학 용어 시간에 다 배운 거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엔클렉스 시험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분들은 영어가 사실은 높은 우선순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두 번째 우선순위에 넣기는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직 엔클렉스 시험 문제를 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 문제를 한번, 예시 문제들이나 뭐 무료 문제들이 온라인상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나와 있는 그 사이트들도 많이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이 정도의 언어 수준이면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우선순위가 더 높을 것 같아서 세 번째는 제가 정보 부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정말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감히 이렇게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좀 이 엔클렉스 분야를 정말 좀 우연찮게
좀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우연치 않게 이 분야와 관련해서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게 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 앵클렉스와 관련해서 정보를 얻으시려면 너무너무 편향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정 기관, 뭐 특정 학원들에 준해서만 이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사실은 이 앵클렉스 시험을 하나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도 정말 여러 가지 스텝들을 거치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짧은 기간 안에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전달해드렸던 많은 정보들이 선생님들께 좀 유용하게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 정보 부족이 선생님들이 앵클렉스 시험을 어렵게 이제 생각하시게끔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정말 이 지금까지 앵클렉스와 관련돼서 만들었던 내용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정보들을 뭐 비공개해 놓은 것도 없고요. 제 블로그에 가셔서 만약에 좀 이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블로그 내에 검색하는 창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궁금하신 거를 타이핑을 하시면 이제 모든 이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블로그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정보 부족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던 도중에 지금 또 이렇게 유튜브까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앵클렉스 뭐 서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조금 뭐 비용 지불을 많이 하셔야 됐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보기에 좀 접근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블로그 오셔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이것도 사실 제가 할 말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영상 계속해서 만들 예정이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다뤄볼 생각이고, 세 번째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이거를 사고, 이 강의를 등록하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생각과, 그리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내가 이걸 안 하면 나는 시험에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앵클렉스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자, 이 분야가 사실 적은 내용이 아니고, 앵클렉스 시험은 한 나라의 간호사로서 면허를 부여해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냥 쉬우면 안 되겠죠. 마냥 쉬우면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알고 있어야 할 여러 가지 간호학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 플랜을 짜실 때, 자, 내가 뭐 A라는 강의를 참고를 해서 하겠다, 혹은 나는 B 플랜, 나는 독학을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가지셨을 때, 여러 가지 뭐 여러 사이트라든지 공부 뭐 책이라든지 공부 뭐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 친구가 저 강의를 듣더라라고 해서 본인도 우선은 공부 시작하기도 전에 강의를 덜컥 사셔요. 근데 그 강의를 샀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다 완강을 하실 수가 있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선 강의에 덜컥 뭐 60만 원, 90만 원 많은 돈을 투자를 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선 본인의 부담도가 높아져요. 내가 이만큼의 돈을 지불을 했고 이만큼의 범위의 이제 강의를 내가 샀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무조건 들어야 되겠구나, 배속을 빨리 해서라도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본인의 우선 마음 부담이 늘어나고 본인의 공부 스타일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대체 엔클렉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정말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답변 드리기가 많이 많이 망설여지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거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풀어나가는, 공부는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식의 이제 공부 방식이 나와 맞는다. 그리고 나는 뭐 노트 필기를 꼭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써서 해야 돼. 혹은 나는 이렇게 그 컴퓨터나 요즘 뭐 타블렛 PC 많이 쓰시니까 오늘 뭐 맥북이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나는 이렇게 전자기기로 공부하는 게 충분해. 혹은 뭐 나는 이론 안 봐도 되고 나는 문제만 몇 번 이렇게 훑고 와도 나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뭐 기억력이 좋아. 뭐 이러신 분들이 다들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선생님들의 이제 공부 스타일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선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 강의를 안 들었다고 해서 혹은 그 문제 이제 사이트를 안 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통과를 못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공부 스타일이 있잖아요. 본인이 이때까지 여러분들 지금 4년제 간호학과 뭐 3년제 간호학과 다 졸업하시고 국가고시 통과하신 다음에 엔클렉스 시험 공부 준비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만이 자기한테 유용한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본인이 플랜을 짜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덜컥 내 친구는 뭐 이런 기출 강의를 들어서 시험에 통과를 했던데 나는 이거를 안 들으면 시험에 통과를 못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공부 스타일에 맞으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뭐 문제, 뭐 뱅크, 퀘스천 뱅크들을 푸시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안 했다라고 해서 결코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공부 스타일을 제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나면은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엔클렉스 시험 그냥 뭐 통과하기 전이더라도 나 이렇게 공부했더니 공부 되게 뭐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굳이 남 따라서 안 하셔도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네 번째 좀 남들이 공부하는 스타일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유형이나 혹은 남들이 했는데 나는 이걸 하지 않아서 막 불안해 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여러분들의 엔클렉스 공부를 해야 되는 뭔가 범위를 오히려 더 넓혀버리고 오히려 더 약간 어떠한 것을 중점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혼돈시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다 하니까 이런 생각은 엔클렉스 시험에서 좀 이제 배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앞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엔클렉스 독학과 더 관련해서 어떠한 컨텐츠들을 이용을 했을 때 조금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는 이미 블로그에 제가 다 이제 정리를 했고요. 제가 이 블로그 포스팅 하나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은 컨텐츠들을 해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 후기를 쓴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공부 플랜을 짜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라는 생각. 제가 이렇게 그 엔클렉스 관련된 분야 그리고 이제 서류와 관련된 도움도 드리고 있으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겠어요. 정말 저는 뭐 몇백 단위가 아닌 거의 몇천 명의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엔클렉스를 사실은 이제 시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은 정말 여러 이제 부류의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선은 가장 많은 부류는 이제 국가고시 끝나시고 이제 막 간호학과 졸업하시고 국가고시 끝나고 이제 웨이팅 기간에 이제 엔클렉스 시험을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상을 한참 하고 계시다가
정말 대한민국 임상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나는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셔서, 혹은 내가 조금 다른 거를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셔서, 이제 임상을 마무리하시고, 뭐 흔히 말해 탈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탈임상을 하시면서 이제 NCLEX 시험을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계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 조금 이제 그 국가고시를 치신 지 한참 오래 지나시고 이제 임상에 계시다가 이제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나 혹은 이제 뭐 남편분이나 뭐 아내분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NCLEX 시험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번째는 오늘 제가 이제 지금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류의 선생님들인데, 임상을 하시면서 NCLEX 시험을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뭐 그 외에도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우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세요. 왜냐면은 웨이팅까지 만약에 본인이 뭐 8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NCLEX 서류 접수하시고 승인 기다리면서 그리고 공부도 하실 만큼의 충분한 시간도 있고, 이제 이미 이제 간호학과 나오시고 이제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시다가 탈임상을 하시고 NCLEX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NCLEX 시험에 몰입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상을 그만두시고 공부에만 전념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들도 이제 뭐 외국에 나가 계신다거나 혹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 아침에는 뭐 육아를 하고 뭐 아기들 등교 보내고 하고 나중에 뭐 오후 시간에는 공부에 쓰실 수 있는 시간이 있거나 혹은 뭐 아기들 잠 재워놓고 아니면은 뭐 학교 갔을 때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여유 시간에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데, 이제 임상을 하시면서 NCLEX 시험을 이제 보시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NCLEX 시험 이렇게 리뷰를 보시면은 임상하면서 NCLEX 통과한 후기 뭐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본인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에서도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가를 이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본인이 NCLEX 시험을 만약에 나는 그냥 한번 해볼래, 나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해볼래라고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임상을 하시면서 본인이 뭐 휴무가 있잖아요. 휴무 시간 동안 그걸 좀 잘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은 뭐 출근하시기 전후 이렇게 시간 남는 시간에 공부를 투자하시고 해서 충분히 가능한 시험인데요. 이제 이 임상을 하시면서 임상도 너무 힘든 단계인데, 뭐 흔히 말하면 저희가 신규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신규 시절 때는 저희가 뭐 사실은 임상 그것만 쳐내는 것도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다 겪어봤으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임상만 해도 조금 치이는 단계인데 그때 이 NCLEX 시험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먹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께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진짜로 지금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자, 선생님께서 지금 임상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혹은 미국 간호사 시험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 둘 중에 좀 저울질을 해서 어떤 게 조금 더 본인이 하고 싶은 건지를 명확히 하시고, 본인이 도저히 임상과 그리고 이 NCLEX 시험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를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맞으셔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본인이 이 NCLEX 시험을 보고 미국 간호사를 하는 이유들이 다들 있으실 거잖아요. 뭐 그런 이유도 뭐 제각기가 다르시겠지만, 본인은
이미 이제 임상에서 어느 정도 있었고 임상 경력을 가지고 NCLEX 시험을 친 다음에 바로 최근 경력까지 가능한 다 유지를 하다가 미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본인이 힘들다고 해도 그렇게 본인이 목표를 잡으셨다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상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일 끝나고 와서 너무 막 자책하고 힘들고 내일 출근하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 저는 미국 간호사 시험도 보고 싶어요. 또 지금 이제 NCLEX 지금 이제 신규 간호사를 하시면서 NCLEX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2023년에 NCLEX 유형이 바뀐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본인이 임상을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미국 간호사 시험 유형 변경 되고 보셔요. 왜냐면 지금 단계에서 이 임상도 확실하게 본인이 이제 업무를 다 이제 익숙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시험까지 곁들여진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느끼는 부담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효율도도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NCLEX 시험에 내가 이거를 사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거를 결제를 하고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은 무조건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비효율적인 공부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사유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특히 이제 임상을 같이 겸해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경력과 NCLEX 시험 둘 중에서 내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이거인 것 같다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NCLEX 시험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은 선생님들께서 고민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본인이 나는 신규 간호사고 나는 정말 일도 너무너무 막 업무도 잘 익숙하고 여기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좋고 나는 일 끝나고 나서 추가 공부 안 해도 될 만큼 이미 나는 다 파악을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NCLEX 시험 공부하시고 2023년에 유형 변경되기 전에 시험 치시면 되세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제가 총 5가지에 거쳐서 이제 NCLEX 시험 자체의 내용이 왜 NCLEX 시험을 어렵게 생각하게끔 만드냐가 아니라 이제 NCLEX 시험의 전체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선생님들께서 NCLEX 시험을 접근하시기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게 만드는가에 대한 정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한 이제 저의 생각들과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결합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NCLEX 시험,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이 여러분들께 이거 완전히 쉬운 시험이에요. 막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그런 시험은 아니고 결코 NCLEX 시험은 쉽기만 한 시험이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NCLEX 시험을 볼 때 이게 진짜 마냥 쉬운 시험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께 영상을 전달을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임상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케어를 하시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본인의 뭐 개인 생활이라든지 다른 목표에 어떠한 것들을 하고 계시는 그 과정에서 이 NCLEX 시험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고 이것이 뭔지 파악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또 어딘가는 이렇게 저처럼 이 분야와 관련돼서 정말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을 이제 분석하고 모으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실 부분 그리고 이거는 뭐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여러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우선은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막 엄청 뭐 이거 남들 다 통과하는 시험이네 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나중에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이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뭐 엔클렉스와 관련된 여러 컨텐츠를 만들거나 혹은 뭐 엔클렉스 시험 뭐 통과했어요, 뭐 후기 알려드릴게요,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그 글을 쓰시는 분들은 왜 그 글을 쓰실 수가 있냐? 이미 통과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요. 하지만 엔클렉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 불합격했는데 불합격 후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엔클렉스 시험을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느끼시고 그리고 불합격을 하셔서 뭐 제 시험을 정말 도전하시거나 제재 시험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클렉스 시험이 마냥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엔클렉스 시험 절대 못해 막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의 시험은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뭐 여러 가지 문의사항들은 제가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저에게 언제든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프라우쌤이었고 감사합니다.